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호의 소설집 공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구리 알까기 게임 최종 승자는 이따가 중간에 멈췄는데요. 그 다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왜 도망가지 않았냐고? 왜냐고? 그걸 몰라서 묻나? 말을 하자면 길지만 최대한 짧게 말하자면 이렇다. 병원은 쓰러진 남편의 신체적 기능은 살려내지 못했지만 의식은 멀쩡하게 살려냈다. 이 말의 의미는 남편이 이룩한 성의 통치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기업은 남편이 오래전부터 점찍어 두었던 인재 영입을 통한 전문 CEO 체제로 바뀌었지만 중요한 결정사항은 여전히 남편의 몫이었다. 막바지 기대감을 안고 더해지는 주위 시선은 더욱 날카롭고 촘촘했다. 내가 그 촘촘한 시선을 뚫고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벗어나려고 애를 쓴 적도 없지만 애를 썼더라도 나는 성곽에서 단 1m도 도망치지 못했을 것이다. 성곽이 높아질수록 늪의 깊이도 깊어졌다. 모두가 알다시피 명확한 나는 성 안에서 늪의 깊이를 적당히 유지하며 적응력을 높여가는 것을 선택했다. 어쩌면 지난 40여 년 나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높아지는 성곽과 벗어나려고 애를 쓸수록 더욱 깊숙하게 빠지고야마는 늪이었는지도 모른다. 쓰러진 이후 움직임이 묶인 남편의 폭언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말만으로도 사람을 말려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써도 될 만큼 남편은 날마다 진화하고 있는 기상천외한 폭언을 쏟아내며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밤마다 갈고 또 갈아댔던 날선 칼을 세워쥐고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아가리를 벌려 지옥 끝까지 찔러 넣는 심정으로 찌르고 또 찌르는 꿈을 꾸는 것이 일상일 만큼이나 나는 치를 떨었다. 아무리 꿈속이라지만 찌르고 또 찔러도 남편은 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살아났다. 그리고는 이 멍청한 년아, 찌르는 것도 제대로 못하냐? 어디 더 찔러봐라. 이 몸뚱이에 똥만 채워넣은 똥자루 같은 년아. 그렇게 어설프게 찔러대면서 나를 죽이겠다고? 누가 죽어 나자빠지는지 내기라도 할까? 넌 그 지옥에서 영원히 못 벗어날 거다. 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시뻘건 피가 철철 흐르는 입을 귀까지 찢어가며 조롱하듯 깔깔깔 웃어댔다. 남편은 꿈속에서도 악마 그 자체였다. 가장 괄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에게 자신의 치부를 내보여야 했던 남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더 괴로웠을까요? 그 괴로움까지 의식의 힘으로 이겨내고 태백산보다 두터웠던 아상까지 마침내 깨부쉈답니다. 기꺼이 깨부수고 죽은 날 받아놨으니 장하다는 겁니다. 내 기주님. 우리 할머니가 드리는 마지막 담부랍니다. 부처님이 옆에 계시면 뭐합니까? 본인이 발딱 일어나 깨달아 익히고 마침내 그 부처 맞아 죽여야 성불이지요. 복채를 집어던지고 되돌아 나서는 나에게 벼락처럼 소리치던 무당의 말은 다시 생각해도 적당하지 않다. 가슴을 부여잡아가며 참고 또 참아가며 살아온 세월 전부를 부정하란 말인가.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빠져나오기에는 빠져든 늪의 깊이 또한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나는 부정할 수 없다. 아니,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높은 탑 위에 갇혔던 라푼젤이 탈출에 성공해 가진 고생 끝에 행복해졌다는 이야기는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매달려온 황금 동아줄 가로 열고 남편이란 사람 가로 닫고 인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팽개치고 이빨을 드러낸 늑대와 사악한 뱀들의 혓바닥들이 득실대는 성박 세상으로의 탈출을 시도하란 말인가. 그것이야말로 무모한 일이다. 아니 미친 짓이다.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지방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우연찮게 참석한 친구 결혼식 뒤풀이 장소에서였다. 그날 남편과 파트너가 됐는데 몇 마디 던진 염탐성 질문을 통해 이 남자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마침 배란일이었고 삼신할머니가 도왔는지 임신에도 성공했다. 삼류 막장 드라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임신을 무기삼아 남편에게 집요하게 매달렸다. 결국 남편은 두 손을 들고 항복 의사를 전했다. 마침내 아이의 아빠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남편과 부부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이다. 그때 너랑 엮이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팍팍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 하룻밤 실수로 인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었어. 네가 앞길이 창창한 젊은 놈 인생 하나 조져놨다고 알아들어? 너 같은 속물이 알아들을 리가 없지. 이어지는 씁쓸하고 헛헛한 웃음소리.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시내 호텔방을 하루 예약해서 지낸 첫날 밤에 술에 취한 남편이 한 말이다. 결혼식이 끝나고 뒤풀이를 따로 하진 않았지만 절친이라는 대학 동기 몇 명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온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내 몸을 거칠게 다뤘다. 심지어 사정을 하면서는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정인아 미안해. 나는 끝났어. 정말 미안하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풀썩 옆으로 드러누워 어린아이처럼 훌쩍이다가 잠들었다. 남편이 오랫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정도까지 찐사랑인 줄은 몰랐다. 나는 심호흡을 하면서 애써 무시했다. 그리고 남편의 정액을 닦아내고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기 시작한 아기를 느끼며 그 길고 긴 밤을 견뎌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참아내는 삶 말이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잘 참고 잘 버티면 되는 일이었다. 나는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남편의 욕설과 폭력의 수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졌지만 그때마다 나는 새벽을 밀고 나가서 하루 종일 빌딩 청소일을 하느라 손가락 관절이 다 비틀어진 모친을 떠올렸다. 모친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다. 남편 없이 무슨 전사라도 된 것처럼 거친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나가 갖은 풍상에 부딪혀가며 관절이 다 비틀어지도록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했던 모친의 삶은 생각만 해도 비위가 상했다. 절대로 답습하고 싶지 않은 삶이었다. 그렇다고 모멸감을 참아내는 것이 일상인 남편과의 삶이 더 낫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적어도 남들에게 무시를 받거나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삶은 영위하고 싶었다. 여자로서의 행복만 포기한다면 딱히 어려울 것도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지옥문이 열렸고 잠이 들기 전까지 지치지도 않고 지역불이 끓어올랐다. 나는 날마다 성문을 닫아 걸고 혹여 바늘구멍 하나라도 생길까 보아 노심초사했다. 참아내는 삶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그것은 바로 문단속일 것이다. 그렇다. 모든 행위의 본질에는 참나는 빠져 있었지만 나는 남편이 쌓은 성을 그 속이 온통 지역불일지언정 굳건하게 지키고 싶었다. 마음을 내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루한 일인가. 그럼에도 나는
지치지도 않고 날마다 숙제처럼 그 일을 해내고 또 해냈다. 남편의 비서로부터 한 달 일정표를 받을 때마다 진저리를 쳐대곤 했지만 소소한 외부 행사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애를 썼다. 내 것이 아닌 것만 같은 불편하고 거북한 의상을 소화해내며 남편 옆에 서서 연예인처럼 훈련된 우아한 거짓 미소를 잘도 지어 보였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역겨운 모양새였지만 누가 알랴 그 또한 내가 선택한 삶인 것이다. 처음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한테도 아직 쿵쿵 뛰는 심장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마도 혼자만 몰래 그리고 자주 생각했던 남편의 죽음이 실체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응급실 의사가 하얀 시트로 덮인 남편의 시신 앞에서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망 선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색과 질감이 입혀진 이미지가 완성될 즈음 나의 심장은 마치 곧 터져버릴 것처럼 미친 듯이 쾅쾅 뛰었다. 정말이지 뛰고 또 뛰었다. 그러나 신은 끝내 나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변경이나 새로 고침이라는 버튼은 나의 삶에는 구비되지 않았다. 남편 병수발은 그렇게 시작됐다. 돌봄 아주머니가 3교대로 돌아가며 상주에 있었지만 남편은 똥오줌 기저귀만은 내가 직접 갈게끔 했다. 어쩌다 오늘처럼 외출이라도 한번 할라치면 아무리 냄새가 나고 엉덩이가 짓물러도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곁에 오지 못하게 했다. 내가 돌아와 치울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내가 나라를 팔아먹었지.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어. 한 번도 아니고 수천만 번 팔아먹었고 말고. 물수건을 꼭 짜서 남편의 사타구니와 엉덩이를 닦아내면서 숨 한 번도 더 읊조린 말이다. 남편은 그때마다 너같이 멍청한 년이 뭘 안다고 나라까지 팔아먹었겠냐며 잘해봤자 겨울잠 자는 개구리 뒷다리나 잡아서 삶아 먹었겠지 라고 비아냥거렸다. 똥 닦던 물수건을 그 인간 입속으로 집어넣고 냉큼 삼키라고 소리치고 싶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일까. 기사에게 막말을 한 게 또 마음에 밟혀 지폐 몇 장을 쥐어주고는 북한산 자락 높은 담장으로 에워싸진 성으로 돌아왔다. 무당집까지 들르는 통에 예정보다 귀가가 늦어진 나는 종종 걸음을 치며 남편 침실로 달려가 남편의 바지부터 내린다. 그리고 사타구니와 엉덩이에 범벅이 된 채로 굳어가고 있던 배설물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때 평소와 달리 힘없는 눈길로 12월 끝자락이 얼마 남지 않은 달력을 바라보던 남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한다. 내가 가면 멍청한 내년은 누가 지켜줄까? 그렇다고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웬만한 것은 다 마무리해서 걱정할 것이 없는데 유일하게 내년 하나가 걱정이다. 갈 때까지도 참 사람 한장하게 하는 년이다 너는. 무당에게서 들은 남편의 죽음이 그제야 생각나 퍼뜩 정신이 든다. 나도 모르게 오소소 돋아오르는 소름을 잡아 눌러가며 나는 여느 때처럼 능글능글하게 대꾸한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마시고요. 오래오래 사셔요. 저승가시면 나 같은 멍청한 년이 없어 소리치고 욕할 사람도 없을 것인데. 그러니 그냥 여기서 나 저승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갑시다. 당신이 아무리 죽으라고 나를 타박하고 애를 먹였어도 나는 어디도 못 가는 미련퉁이다. 당신 말씀대로 멍청한 년이잖소. 미친년. 말을 하면서도 이게 내가 하는 말인지 저 밑바닥에 숨은 어느 정신 나간 년의 말인지 당체 알 수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호칭이 멍청한 년이라서 그런지도 모른다. 나는 정말로 멍청한 미친년이 된 건가? 남편은 별말 없이 가만히 누워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는다. 나는 옆에 앉아 거뭇한 검버섯으로 덮인 남편의 핏기 없는 얼굴을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이내 잠깐씩 졸곤할 때 기대던 기다란 소파에 노곤해진 몸을 가만히 눕혀본다.
쇼핑에, 벼락 대신 무당에, 다른 날과는 다른 남편의 말까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살 필요는 없다. 누구는 모르고 사는 것이 약이라고 하지 않았나. 나는 남편처럼 조용히 눈을 감아본다. 그리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까마득한 늪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한다. 결혼식이다. 누구의 결혼식인지 모르겠다. 나는 지천이 꽃들인 야외 결혼식장에서 이름 모를 꽃들을 꺾어 아름드리 부케를 만들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신랑 입장 소리가 들려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라본다. 턱시도를 근사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막 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세하게 보니 젊은 날 남편의 모습이다. 엄마야, 내 결혼식인가? 하는 찰나에 신부 입장 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내가 발을 떼서 막 남편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도무지 발이 움직여지지를 않는다. 꼼짝없이 서서 남편만 안타깝게 쳐다보고 서 있는데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눈부시게 웃으며 남편 옆에 선다. 그 여자다. 본 적은 없지만 남편이 사랑했다던 그 여자 말이다. 나는 안 돼라고 소리치며 애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비아냥거리는 눈빛으로 나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그 여자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그녀에게 손을 내민다. 그 여자도 손을 들어 남편이 내민 손을 잡으려고 한다. 찰나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려나가 남편의 손을 낚아챘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여자의 면사포를 잡아채 벗기고는 그 면사포를 내 머리 위로 올렸다. 내게 잡힌 손을 놓지 못하고 쩔쩔매던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나를 향해 고래고래 욕을 퍼붓기 시작한다. 이 멍청한 년, 여기가 어디라고 얘까지 쫓아와서 깽판을 놓는 것이냐. 기어이 저승까지 따라온단 말이냐. 평생을 가르쳐도 깨치지 못하고 기어이 저승까지 따라붙어 나를 말려 죽이겠다는 심사인가. 남편 손을 덥석 잡아진 손에 힘을 준 나는 비뚤어진 면사포를 바로 세우고 남편을 보고 생글생글 웃는다. 예상대로 나는 남편이 가는 높은 등급의 저승길에 따라붙는 데 성공했다. 이 모든 공덕은 벼락 대신 박수무당 덕이다. 그가 준 힌트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도 재능이고 실력인 것이다. 네, 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